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번 주에도 강원, 부산 전 지역을 돌면서 지지자들과 만났죠. 자, 그 지지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4번 과천을 당하고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를 하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연예인이 현장에 간 모습처럼 느껴지고 또 대선 캠페인 기간을 방불케 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통도사에 갔는데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뭐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이고 또 우리가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옷도 한복이고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그걸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보면 되겠네. 맞습니다. 저도 한가입니다. 예, 뭐 저걸 의도하고 저렇게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우리 문화, 정신 문화를 잘 받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한가입니다.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어디 가서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저 한씨입니다라고 하는데 남에게 자기 성을 얘기할 때는 한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 이미지만 보면 이제 그 상당히 좀 엄격하고 근엄하게 유머라고는 게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그 유머 감각도 뛰어난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는 큰 장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어릴 때 유치원 어릴 때 성당에서 이제 복사 있잖아요. 복사.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가톨릭이잖아요. 예. 근데 종교에서 이제 그 불심도 잡아야 되죠. 근데 그 구인사 아마 여기는 이제 천태종의 본산일 거예요. 그다음에 그 통도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불법성 삼보가 있거든요. 그중에 불보 사찰이 통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원장은 사판성이고 2판 종정 성파 스님이 있는 게 그게 통도사예요. 제가 해인사에 살았는데 옆에 저는 법보 사찰이에요. 팔만대장경. 그다음에 송광사가 성보사찰 스님. 따라서 저는 제대로 된 게 그 사찰에 제대로 예의를 갖추고 가서 하면서 이게 불심을 잡는데 상당히 성공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팔도 사나이, 파락군 사나이가 아닙니다. 팔도 사나이. 뭐냐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그다음에 청주에서 자라고 서울에 온 생물학적으로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기항을 4번 보내는 바람에 연고가 맺어진 거죠. 부산 기항,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진천, 그리고 일산의 사법연수원 부원장까지 추미애 장관 덕분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각 도마다 연구를 가지고 있는 팔도 사나이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팔도 사나이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 자, 지지율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을 보면요. 차기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16에서 그러니까 2023년 12월 첫째 주에는 16에서 22로 올랐고 이재명 대표도 19에서 23으로 올라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지 선호도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자, 배 소장님. 중요합니다. 프레임 자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연히 바뀌었죠. 계속 이런 조사가 많이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근데 한동훈 뿜뿜 효과가 심상치 않다. 2주 전이었죠. 우리 시간에 3S를 말씀드리고 이게 참 장안의 화제예요. 그래서 스마트 왜? 1박 2일이 부산의 1박 2일이 일단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 프로그램이
1박 2일 그러면서 약간 대중적인 천대의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스피치가 뭐냐면 계속 지금 스피치입니다. 한국, 한민족, 한복, 한동훈인데요. 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른바 중도층이나 무당층, 2030 MZ세대뿐만 아니라 자영업층 호떡을 먹죠. 그다음에 이제 주부층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스타일이었죠. 호떡을 먹는다든지 기타를 서면에서 배웠다든지. 예. 여기서 핵심적인 건 중요한 게 예. 부산, 울산, 경남을 봐주셔야 돼요. 아. 역시 우리 채널A가 그래프 준비 잘합니다. 자, 부산이 결정적인데 같았단 말이에요. 예. 18%로 같았는데 자, 피섭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조금 더 올랐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격히 올라갔어요. 예. 33%로 무려 17%포인트 뛰었나요? 이렇게 불경에서 훌쩍 뛴 겁니다. 15%포인트. 그렇죠. 15%포인트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인천 경기에서는 지금 인천 경기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4에서 23으로 동률 이뤘는데 사실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이 특히 경기는 이재명 대표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광역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이 걸려 있는데 예. 적어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플레이는 개인기는 거의 이재명 대표하고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인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 견제론 12월 첫째 주에 50일이었던 게 그냥 50일이에요. 자, 정부 지원론, 정부를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35에서 35.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시간에 12월 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의가르닉 현상이에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들뜬 마음으로 그럼 국민의힘 지지할까? 그래, 총선 구도도 정부 지원론에 힘을 실어줘야지 했는데 뭔가 국민의힘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것도 화면에 전비돼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결국 지지율로 확장이 되려면 3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3A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텐션, 예. 주목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요 다음 단계가 바로 자의가르닉 현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의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심, 이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렇게 연결되겠죠. 용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어슈런스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어펙션, 애정이 안 생기는데 시간이 없지만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범용이 아니라 김범용을 뛰어넘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 특검법이든 논란이 되는 거든. 두 번째 범 아니라 법이라 그랬죠. 너무 법조인이 몰라.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지금까지 법을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서정욱 변호사, 장윤진 변호사 다 법조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판사, 검사, 판사, 변호사, 판사, 검사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이건 좀 곤란해요. 마지막이 뭐냐면 대통령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립각이 아니라 용산과 뭔가 차별할 수 있는 이것까지 한동훈의 방식으로 뛰어넘어가주면 어슈런스, 확실, 예. 기존의 국민의힘까지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는 과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칭찬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면 요즘 견제구를 많이 날리고 있어요. 네. 꽁치구이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꽁치구이 같은 거를 횟집에서 그 나오는 밑반찬만 잘해보면 뭐하냐. 결국은 핵심이 중요해. 회를 제일 잘 썰어야 되는데 그 신선한 회를 갖고 오지 못하면 저 집이 성공하겠느냐라고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신경전 견제구 성격이라기보다는요. 저는 본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횟집에 여러 나오는 밑반찬만 건드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 길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도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습 딱 3주 되셨더라고요.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습니다. 스타일만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총론은 있지만 강론이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하죠. 멋지게 총선에서 이기겠다. 공천도 아주 확실히 멋있게 하겠다. 어떻게 멋있게 할 것인지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 낸 거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왜 악법입니까? 악법이라고 규정했죠. 이태원 특별법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고 기리고 그리고 지원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이런 사고 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론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되겠습니까? 그 그림자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바로미터에서 이미 저는 국민들이 채점표에 좋은 점수 못 매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점표에 좋은 점수 못 매길 거라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냥 웃으면서 입이 간질간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음식 가지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음식을 하나 비판해 보면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탈당할 때요 갈비집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갈비 정당이다 이런 이제 비아냥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자기 의도는 불판. 그때 노회찬 전 대표가 불판을 좀 갈아줘야 된다. 예, 판을 엎어보자. 이래서 이 갈비집 불판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요 진짜 고기 여러 번 구워 먹어가지고 거름이 다 거슬린 이런 게 오래된 불판입니다. 본인이 바뀌어야 될 불판이에요. 지금 12년 동안 마이너스 3선이에요. 정치판에서 이게 때가 묻을 만큼 묻었고 이게 완전히 고기를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더 구울 수가 없어서 판을 갈아야 될, 교체될 이런 게 저는 판이다. 음식 비유로 이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판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여러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들의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